저는 현재 결혼 3년 차의 32세 남성입니다. 10년 넘게 친구의 엄마와 특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의 아내도 그분이 소개해 주셔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친구의 엄마 아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축구 선수 시절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축구 실력을 인정받아 도시의 축구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이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함께 축구하던 친구 집에서 종종 시간을 보내며 친구의 엄마에게 친아들처럼 자상하게 대우받았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고향 집에 돌아가기보다는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자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친구의 엄마는 남편과 이혼한 후 파스타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녀의 요리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만든 파스타를 맛본 날, 그 특별한 소스와 신선한 재료가 어우러져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그때부터 그녀에게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아줌마의 나이는 약 38세였고 외모는 정말 미인이셨습니다. 그녀는 평소 외모 관리에 철저하여 어린 저에게도 매력적인 여성으로 비춰졌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워 시선 처리에 곤란할 때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줌마는 항상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세 시절, 불행히도 큰 발목 부상을 당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의 엄마는 너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낼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지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지면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은 뭐예요? 제가 물어보면 아줌마는 웃으면서 대답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베이컨과 스크램블 에그야. 빨리 와서 먹어.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너무 걱정만 넌 뭐든지 잘하잖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함께 살면서 아줌마는 저를 아들처럼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그만두고 갈 길을 잃은 저는 한참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 오후 수업을 땡땡이 치고 당구장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줌마의 웃음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안방문 앞에 다다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줌마의 코맹맹이 목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런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매혹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평소보다 즐거워 보이는 모습에 제 마음이 쿵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애들은 다들 학교에 갔지? 응. 그래 집에 아무도 없으니깐. 지금 와야 해. 순간 제 머릿속에 충격이 번쩍 스쳤습니다. 아줌마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질투로 뒤엉켰고 이유도 모른 채 화가 치밀어 오르며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아줌마가 누군가를 만나는 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나와 같은 또래의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복잡한 마음이 교차하며 그 생각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아줌마와 연인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줌마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친근함이 아닌 이성적인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줌마의 남자친구가 그렇게 나이차가 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줌마를 엄마처럼 느끼기 시작했던 저였기에 그녀가 그렇게 어린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은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아줌마에게 다가가야겠어. 혼자서 중얼거리며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줌마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나이와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아줌마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런 생각에 더욱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왜 안 될까? 나도 아줌마에게 다가갈 수 있어. 내가 뭘 해도 아줌마는 나를 아들처럼 대해줬잖아.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처럼 아줌마의 곁에서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며 짧은 잠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줌마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아줌마의 미소가 눈앞에 떠오르고 제 마음속의 작은 불씨가 더욱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줌마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게 밤새도록 뒤척이며 아줌마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하던 저는 결국 희망과 불안이 얽힌 감정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아줌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줌마가 안방에서 나올 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마치 첫사랑의 설렘 같았습니다. 결국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는 일부러 그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하면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줌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긴장한 아줌마가 눈치를 보며 바쁘게 발걸음을 떼는 모습이 소심한 고양이 같았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거침없이 말해버렸습니다. 단지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달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아줌마는 자기도 여자라며 남자한테, 아니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다라고 말하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살짝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 순간 아줌마가 날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 대신 해줄 수 있겠어? 정말 그녀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었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곁에 언제든지 있을게요. 그렇게 약속하듯 말하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 가게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어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아줌마는 나를 서방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줌마는 외식업계에서 상당한 능력자였고 파스타 전문점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직영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줌마가 자동차를 한 대 사줄 테니 나 대신 직영점과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관리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고 나는 혼자 대낮부터 PC방과 당구장 배회하며 빈둥거리던 차라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직영점을 돌아다니며 상황 체크하고 필요한 식자재를 심부름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아줌마는 여자 혼자 사업한다는 이유로 종종 무시당하곤 했지만 내가 외부 활동을 하며 아줌마는 직원 관리와 요리 연구에 집중하게 되어 업무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아줌마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당시 월급은 제법 주었고 일 안 해도
100만 원을 받으며 차도 사주고 그랬으니 일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내가 일하고 난 후 아줌마가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매달 300만 원씩 적금을 넣어 놓았더군요. 그때 또 한 번 아줌마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줌마와의 관계가 5년이 넘도록 깊어지며 거의 부부처럼 지내던 어느 날 아줌마와 진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다르게 무겁고 심각했죠. 언제까지 나랑 만나면서 내 젊은 시절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비즈니스는 계속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정은 간단히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마음 한편에서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선을 지키며 가끔 만나는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줌마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져 결혼에 이르게 되었죠. 결혼식 날 아줌마는 나를 축하해주면서도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고 나도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에게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우리는 종종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며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네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과 우정은 여전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